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생산과 환율의 단기적 관계입니다. 정부가 쓰는 재정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 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 원리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뉴스 틀면 몇 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근데요,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머니 사정이나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작동 원리를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어떤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요. 일단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를 하나 딱 펼쳐놓고 모든 것이 아주 평온하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도구 DDAA 모델이라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DD 곡선은 우리나라 전체의 물건이 잘 팔리는지, 즉 상품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고 AA 곡선은 돈이 잘 돌고 있는지, 자산 시장의 균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저기 점 1이 바로 우리 경제의 출발점, 홈 베이스입니다. 생산량도 안정적이고 Y1, 환율도 안정적인 E1, 그런 이상적인 상태인 거죠. 여기서 균형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져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평온한 상태를 한번 흔들어 볼까요? 첫 번째 실험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엔 중앙은행이 나설 차례예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걸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부르죠. 정책 실험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만약의 질문이에요. 자, 중앙은행이 갑자기 시중에 돈을 더 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우리 경제 대시보드의 바늘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자, 보세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AA 곡선이 위로 쑥 올라가서 AA2가 됐죠?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은 점 1에서 점 2로 이동했습니다. 이 점 2를 쭉 따라가 보니까 어때요? 생산량은 Y1에서 Y2로 늘어났고 환율은 E1에서 E2로 올라갔네요.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경제의 활력이 돌면서 생산량이 Y제곱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져서 환율이 E제곱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가 약세가 됐다 이 말이죠. 아니,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연쇄 반응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자, 첫째,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은행의 돈이 흔해지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이자가 싸지니까 굳이 원화로 된 자산의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셋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 같은 외화를 사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이 외국에서 싸지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그럼 기업들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AA 곡선을 위로 쭉 밀어 올린 이유예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주인공이 바뀝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등판할 차례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걸 조절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알아볼게요. 두 번째 만약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위해 돈을 팍팍 쓰기로 결정했어요. 과연 아까 통화정책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부 지출 증가? 이게 뭐지? 싶으시죠?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정부가 전국의 KTX망을 새로 쫙 깔겠습니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건설 현장, 자재회사,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풀리게 되겠죠? 자,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정부가 돈을 쓰니까 상품 시장에 물건 사려는 수요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엔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쫙 이동해서 DD2가 됐습니다. AA 곡선은 그대로고요.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은 또다시 점 2가 되었네요.
결과를 한번 뜯어보죠. 생산량은 Y2로 늘었습니다. 이건 통화정책이랑 똑같네요. 경기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바로 총 수요를 늘려서 생산량을 직접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환율에서 나타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지니까 시중에 이자율이 오르게 돼요. 이자가 높아지면 외국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이죠. 그래서 외국 돈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 환율은 이투로 뚝 떨어지는, 즉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방금 본 두 가지 실험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한번 보세요. 두 정책 모두 생산량, 즉 Y를 증가시켜서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죠. 하지만 환율, 이를 볼까요? 확장적 통화 정책은 환율을 위로, 즉 원화 약세로 만들지만 확장적 재정 정책은 환율을 아래로, 즉 원화 강세로 만듭니다. 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두 정책 모두 경기를 부양한다는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착착 정리 한번 하고 여러분이 직접 경제학자처럼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DDAA 모델로 우리 경제의 상태를 진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AA 곡선을, 정부의 재정정책은 DD 곡선을 움직인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맞습니다. 두 정책이 생산량에는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환율에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쓰시겠습니까? 경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통화 가치를 약하게 만들어 수출 기업을 도울 건가요? 아니면 통화 가치를 강하게 만들어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경제학이 책상 위를 떠나 살아 숨쉬는 현실 세계와 만나는 지점입니다.